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인 주방. 문제는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 주부님, 주방에서 일하시면서 어떤 점이 제일 힘드신가요? 싱크대 같은 건 수시로 닦으니까 괜찮은데 이런 칼 같은 건 야채도 썰고 고기도 썰고 생선도 써는데 위생면에서 괜찮을까 걱정도 돼요. 때만 되면 나오는 주방 조리도구의 위생 문제. 도대체 깨끗하고 위생적인 주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주부 여러분,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 가위, 집게 등 관리하기가 힘드셨죠? 저희가 확실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친숙하게 쓰고 있는 물건들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고 발견해보는 생활 속 명품의 재발견. 오늘은 주부들이 매일 사용하는 주방의 조리도구인 칼, 가위, 집게 등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본다. 같이 가볼까요? 고고! 주방용 칼, 가위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는 곳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다. 어서 오세요. 주방용 칼, 가위 등을 만들고 있는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훈 대표님.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계시나요? 현재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것들은 주방용 조리기구들입니다. 크게 가정용, 업소용으로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것들은 가정용 위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은 크게 가위, 칼, 집게와 야채칼, 그리고 세트로 구분할 수 있다. 가위는 문구용 가위와 주방용 가위로 나눌 수 있고, 칼은 고급 식도와 과도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집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야채를 썰 수 있는 야채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곳에다 세트를 구성할 수 있는 식도, 집게, 과도, 야채칼, 가위, 파서리들을 한 곳에다 모아놓을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정성껏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들게 하네요. 그렇다면 김영훈 대표는 과연 어떤 계기로 칼, 가위 등을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회사는 저희 선친께서 약 40년 전에 샘물을 녹여서 만드는 주물가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960년대 초반이라고 그러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이었습니다. 김영훈 대표의 선친인 고 김규현 씨가 가위를 제조하는 회사를 창업한 건 1960년대였다. 현재의 회사는 가위뿐만이 아니라 칼이나 집게 등 다양한 주방 도구를 만들고 있는데 반해 김규현 씨는 당시 오로지 가위 하나만 고집했다고 한다. 저희 아버님은 전남 장흥 출신이신데요. 1960년대 초반 먹고 살기 힘드셨을 때 서울 왕십리로 올라오게 되셨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가위를 많이 판매를 하셨는데요. 그때만 해도 칼, 가위를 갈아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김 대표의 아버님도 처음에는 가위 등을 들고 방문 판매를 했는데 어느 순간 가위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직접 제조를 시작하셨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대장간에서 소량 생산으로 가위, 칼 등을 하나씩 만들었었는데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많은 수요를 공급해드리기 위해서 다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모색하던 끝에 가위를 만드는 금형을 만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샘물을 녹여가지고 틀 안에 부어서 하루에 한 500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다량 생산 시스템을 만드셔가지고 공장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삼난가위는 당시 제법 알아주는 가위였다고 한다. 산업화와 더불어 공작기계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삼난가위 역시 주물 제조 방식이 아닌 프레스와 사출을 이용한 가위를 90년대 초부터 생산하게 된 것이다. 아버님께서 1989년도에 회사를 부평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제대를 해서 일을 열심히 배우게 됐는데요. 한 3, 4년 지났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께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위 날을 세우기 위해 프레스에서 나온 쇠붙이를 깎고 계시던 아버님.
갑자기 날아든 쇠붙이 파편에 쓰러지시게 되는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아버님은 결국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한다. 그게 1998년도였죠. 제가 31살. 그때부터 제가 회사를 책임지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예기치 않게 회사를 맡을 수밖에 없었던 김영훈 대표. 하지만 일을 배우면서 누누이 들어왔던 아버님의 말씀들이 있었기에 여러 차례 있었던 위기도 넘길 수 있었다고 한다. 아버님께서는 절대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결국 그 이익은 저한테 돌아온다고 항상 말씀하게 되셨고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는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이 너무나 그리우시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가위들은 뭔가요? 여기 있는 가위들이 저희 아버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가위들이고요. 지금 생산하고 있는 가위들입니다. 그렇군요. 어머, 근데 이것도 가위? 뭔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게 그 옛날에 머리를 깎았던 기계인데요. 약 40년 정도 전에 아버님께서 개발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때 당시에 군대에 납품을 해가지고 군인들이 머리를 깎았던 기구들이고요. 이 가위의 이름은 이태리 가위예요. 이태리 가위라고 지은 거는 이태리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태리 가위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때 당시에 한 30년 전쯤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데이트를 쳤던 그런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가위로 시작을 한 회사이기에 가위에 대한 김영훈 대표의 애착은 남다를 수밖에 없을 터. 대표님, 현재 만들고 계시는 가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가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가위가 일명 민들레 가위라고 합니다. 민들레 가위요? 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민들레라는 꽃은 밟아도 죽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이 있잖아요. 이 제품도 오랫도록 그 생명력을 유지하라고 민들레 가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 한눈에 보기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모습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가위는 주방에서 음식물을 쉽게 자를 수 있는 주방용 가위고요.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분해도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위를 분해하기 쉽게 만든 까닭은 구석구석에 끼게 되는 때를 잘 닦을 수가 있어서 그만큼 위생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세심하고 미려한 디자인에 탁월한 절삭력을 자랑하는 가위라고 한다. 가위 만드는 모습 좀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30년 이상 가위만 만들어 오신 장인이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바로 아래에 위치한 이곳이 바로 가위를 만드는 곳인데 지금부터 가위 만드는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위는 물론이고 모든 제품의 제조 과정을 최고 품질, 최저 가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특히 가위는 30년 이상 가위만을 만들어온 장인의 손을 통하는 것과 동시에 신속한 제조 기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가위는 1차로 연마 기계 작업 후 2차 수공 작업으로 표면을 다시 한번 깎아주고 날을 세워줍니다. 이유는 녹 방지와 절삭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가위를 만드는 데 신경을 써야 하는 작업은 상날과 하날이 부드럽게 교차하면서 절삭을 할 수 있게 구부리는 미세한 공력이 들어가야 하는 과정이고 손잡이에 하게 되는 크롬 도금 과정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작업이다. 가위에 날을 세운 다음에는 가위 손잡이에 날을 조립합니다. 상날과 하날을 조립하면 하나의 가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의 가위가 완성이 되는데요. 포장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가위의 조립이 끝나면 검사를 합니다. 가위는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외형상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 이상이 없는 제품만 포장 출하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미엄급 품질을 자랑하는 가위가 완성됐다.
표정만 봐도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대표님, 가위를 만드시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매일 사용하고 있는 주방용 조리기구인데요. 제가 직접 만든 칼과 가위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칼과 가위는 악연을 끊어버리며 나라를 지키고 사람을 지키는 수호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부의 명예를 후대에게 전한다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하신 아버님의 뜻을 이어 가위와 칼 등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김영훈 대표. 최근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새로운 스타일의 제품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주방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는 주부님들을 위한 또 다른 제품인데요.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도, 과도, 가위, 야채칼, 집게 등을 한 곳에 모아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어머, 너무 귀엽다. 얼핏 봐서는 장난감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문구 같기도 하고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실래요? 이 주방용 조리기구 세트는 총 5가지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도, 과도, 가위, 야채칼, 집게, 그리고 이건 손잡이입니다. 어머, 이렇게 꺼내놓으니까 하나하나가 앙증맞고 귀엽기까지 하는데요. 그리고 특이한 점 포착! 윗부분마다 색깔 점이 있는데요. 다 다른 색이네요. 무슨 뜻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방 조리기구 세트는 파랑, 연두, 빨강, 주황, 보라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파랑색은 안전함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손잡이입니다. 연두색은 신선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칼이고요. 보라색은 선택을 의미하죠. 그래서 집게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과일을 연상하는 과도에 지정을 했고 빨간색은 주의를 요함으로 식도에 부착했다고 한다. 또 어떤 장치를 두신 거죠?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장치가 있습니다. 여기 점자 표시 보이시죠? 시각장애인들이 식도, 과도 구별을 못하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표시를 넣습니다. 이렇게 세심함과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구석구석 구현해내고 있는 주방조리기구 세트. 도대체 어떤 이유로 개발을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해지네요. 한 2년 전쯤 일입니다. 당시 식중독이다, 조류독감이다, 온 나라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전 왜 하필이면 주방용 조리기구들에 균이 번식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됐죠. 김 대표가 내린 결론은 비위생적인 서랍 안에 조리도구를 보관하기 때문에 균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위생적으로 조리를 하고 씻어도 결국 보관이 되는 곳은 서랍이었던 것이다. 서랍 안에 방치되고 있는 조리기구들을 양지로 끌어올리자는 고민을 했습니다. 주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니 가위, 식도, 야채칼, 집게, 과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도 칼이나 가위 등을 싱크대 위에서 보관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은 적지 않게 있었다. 김영훈 대표는 그러한 제품들의 단점은 없는지도 생각했다고 하는데 기존에도 그렇게 블록 형태의 조리기구 세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블록 형태의 조리기구 세트의 재질을 보면 나무로 된 블럭이 많이 있었죠. 잘 아시다시피 나무의 성질은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주부님들이 열심히 소독하고 닦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결국 집어넣는 곳은 세균이 많이 있는 세균집에 다시 꽂아 놓게 되는 것이죠. 김 대표는 본격적인 고민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5개의 조리도구를 한 곳에 모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싱크대 위로 올라오는 제품이어야 하기에 디자인 면에서도 아름다워야 했던 것이다. 처음엔 막막하기만 했는데
운이 좋게도 시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전문 디자이너와 함께 100여 차례의 미팅을 통해서 이 5가지 제품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음지에 있는 제품을 양지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디자인들이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밑바탕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품의 디자인이 남달라 보이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 디자인인 거죠? 이 모습은 물방울이 떨어지면 올라오는 작은 물방울들이 왕관 현상이 되는 크라운 현상 아시죠? 그 크라운 현상을 디자인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완전 백지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자인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용하기에 편리하면서도 독자적인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조리도구 세트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놓고 수많은 아이디어가 오고 갔다고 한다. 블록의 형태는 물론이고 넓고 얇은 디자인 등등 다양한 디자인들이 논의됐다고 하는데 초기에 세운 콘셉트는 어떤 것이었나요? 주방에서 쉽게 사용하는 가위, 식도, 과도, 집게, 야채칼 등을 거치할 수 있는 행거 형태여야 되고요. 이동이 간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주방 위에 올려놓고 미적 감각이 가미된 아름다운 제품을 올려놓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게 이번 제품의 컨셉이었습니다.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하고 미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조리도구 세트여야 한다는 과제를 설정한 것인데 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기능이 더 추가되어야 했다고 하는데 조리도구는 소독을 편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독이 중요하잖아요. 열선을 이용한다거나 자외선 살균을 하면 소비자들이 번거롭습니다. 소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콘셉트와 개발 목표를 공유한 후에 무려 100여 차례에 걸쳐 연구와 개발 회의가 이어졌다고 한다.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조리도구들은 주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 단순히 걸어놓는다거나 저가 형태의 진열될 수 있는 제품들은 식상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제품을 주방 위에 올려놓는 제품이 해외의 경쟁력도 있는 제품이고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디자인으로 몸통 부분과 각 조리도구에 대한 최종적인 실물 크기 모형을 완성한 후 최종 점검을 통해 세상에 첫 선을 보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소독은 해결이 된 건가요? 소독을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품의 반을 잘라가지고 용기에 물을 붓고 분해했다가 조립했다가 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인 다음 조리도구 세트를 올려놓기만 하면 간단하게 소독이 되는 것이다. 근데 재질이 플라스틱 같은데요. 팔팔 끓는 물 위에 올려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플라스틱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100도씨 이상의 고온에도 변형이 가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화학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100도씨는 물론이고 고온에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스팀 살균이 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소독은 아주 간단합니다. 밑부분이 오픈이 되어 있죠? 손잡이를 잡고 끓는 물에 바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1분 정도만 지나면 내부의 균이 다 죽겠죠? 이렇게 간단한 제품이 저희 제품입니다. 와, 이렇게 간단한 제품인 조리도구 세트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보여주실 수 있죠? 물론입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데 자그마치 금형만 27볼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이곳이 바로 조리도구 세트가 만들어지는 공장이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방용 조리기구 세트는 2개로 벌어져 있는 손잡이를 초음파 기계로 접합을 시켜서 하나로 만듭니다.
주방용 조리도구 세트는 먼저 손잡이를 포함한 5개의 조리도구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다. 오로지 이 세트를 위해서 특별히 개발돼 만들어지는 맞춤형 칼, 가위, 집게 등인 것이다. 하나로 결합한 5가지의 조리기구를 본체에 꽂아서 포장을 하면 조리기구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마침내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편리하면서도 위생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싱크대 위에 따로 놓아도 조화가 될 수 있는 조리기구 세트가 완성됐다. 아마도 적지 않은 주부들이 주방에서 매일매일 만나게 될 텐데요. 만드시는 분으로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세트가 주방을 더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아름다운 조리도구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김영훈 대표. 이 회사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지정이 돼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선정이 되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2009년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체 직원 중 몇 분이 장애인인가요? 현재 25명의 직원 중 13명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산성이 많이 떨어졌지만 지속적인 직무 지도로 인해서 생산성이 비장애인들의 거의 맞먹는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고 있는 김영훈 대표의 꿈은 과연 무엇일까? IMF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위나 칼을 생산하는 회사가 100군데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군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꾸준한 기술 개발과 디자인 개발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김영훈 대표가 가고자 하는 건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주방 조리도구를 만드는 회사가 되는 것이다. 특히 칼과 가위만큼은 세계 최고가 되고자 한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인 주방에 없어서는 안 될 칼과 가위를 만드는 사람들. 더욱 편리하고 보다 아름다운 주방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인 주방에서 애쓰시는 주부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방용 조리기구를 확실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주방용 칼과 가위 등을 만드는 분들이 있기에 명품 조리도구를 사용하면 우리의 주방 또한 명품 주방이 되는 건 아닐까?